지금 전 세계의 돈과 시선은 단 한 곳, 엔비디아의 H200과 블랙웰 같은 AI 칩을 향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손톱만 한 칩 하나에 수백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간다는 경이로운 사실을 듣고 열광하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상식적이고 원초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그 수백억 개의 미세한 회로를 누가, 그리고 어떻게 그리는 걸까요?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건물의 전기, 배선도를 쌀 한 톨 위에 오차없이 그려 넣는 것보다 수만 배는 더 복잡하니 미친 작업을 과연 인간 엔지니어가 모니터를 보며 마우스로 일일이 선을 긋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천재 엔지니어들도, 애플의 칩 설계자들도, 평택의 삼성전자 연구원들도 이 소프트웨어가 켜지지 않으면 단 하나의 칩도, 단 하나의 회로도 그릴 수 없습니다. 반도체라는 복잡한 디지털 도시를 설계할 수 있는 북과 물감을 독점하고 그들이 칩을 만들어 팔 때마다 조용히 저작권료를 챙기는 진짜 주인. 오늘 우리가 만나볼 기업은 바로 나스닥 티커 CDNS, 반도체 설계, 자동화 EDA의 절대 제왕,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입니다. 케이던스는 공장에 굴뚝을 세우고 실리콘 웨이퍼를 깎아내는 제조사가 아닙니다. 이 회사의 본질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반도체라는 미세한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 신의 도구를 독점적으로 빌려주고 전 세계의 칩 설계자들에게 평생 구독료를 걷어들이는 거대한 톨게이트.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건축가가 오토캐드 도면을 펼치듯 반도체 엔지니어가 새로운 칩의 아이디어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컴퓨터를 켜고 케이던스의 EDA 툴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 툴은 단순히 밑그림만 그리는 스케치북이 아닙니다. 엔지니어가 회로를 그리면 소프트웨어 안에서 가상의 전기를 흘려보고 열이 얼마나 펄펄 끓는지 시뮬레이션하고 수조원을 들여 공장에서 찍어내기 전에 불량이 날지 안 날지를 완벽하게 미리 검증해줍니다. 예전에는 그저 반도체 업계 사람들만 아는 무겁고 어려운 소프트웨어 회사였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칩이 미친 듯이 작아지고 복잡해지면서 이제 케이던스는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반도체 산업의 슈퍼을로 등극했습니다. 이 회사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압도적인 기술력, 그 이면에 숨겨진 전환 비용 스위칭 코스트, 즉 고객을 가둬버리는 락인 효과에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엔비디아의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지난 수년간 케이던스의 툴을 사용해 피땀 흘려 칩을 설계했습니다. 그 방대한 설계 데이터와 회로 라이브러리가 모두 케이던스의 포맷으로 저장되어 있죠. 게다가 엔지니어들은 이 지독하게 복잡한 툴의 단축키 하나하나에 손이 익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가 라이벌인 시놉시스의 툴로 바꾸라고 지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수십조 원짜리 차세대 칩 프로젝트를 백지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말과 같고 수천 명의 엔지니어에게 새로운 언어를 다시 배우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한번 케이던스의 생태계에 발을 들인 기업은 툴 사용료가 매년 아무리 올라도 절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적 자산이 만들어낸 가장 완벽한 올감입니다. 지도를 머릿속에 한번 펼쳐보시죠. 실리콘밸리의 젠슨 황 집무실 옆 엔비디아 연구소, 대만 신주 과학단지의 TSMC 팹, 그리고 한국 평택의 삼성전자 캠퍼스. 지금 이 순간에도 최첨단 칩이 탄생하는 전 세계 모든 모니터, 화면 속에는 검은 바탕에 알록달록한 회로도가 떠 있습니다. 그 화면을 띄워주는 보이지 않는 손, 그게 바로 케이던스입니다. 그럼 이 톨게이트는 도대체 돈을 어떻게 벌어들일까요? 케이던스의 비즈니스 모델은 월스트리트가 가장 사랑하는 구독 라이선스과 로열티의 환상적인 조합입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소프트웨어를 빌려주고 매년 엄청난 라이선스 비용을 따박따박 받습니다. 전체 매출의 80% 이상이 불황을 모르는 반복 매출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반도체를 설계할 때마다 USB를 연결하는 회로, 메모리와 통신하는 회로를 매번 새로 그릴 필요가 있을까요? 케이던스는 자주 쓰이는 핵심 블록 IP들을 미리 완성해 놓고 마트 매대처럼 진열해 둡니다. 엔지니어님,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 거 사다 조립하세요. 마치 레고 블록을 팔듯이 설계도 조각을 팔고 그 설계도가 들어간 칩이 공장에서 생산되어 팔릴 때마다 짭짤한 로열티를 챙깁니다. 파운드리 공장은 수십조 원을 들여 라인을 깔고 장비를 사야 하지만 케이던스는 천재 엔지니어들의 책상과 컴퓨터만 있으면 돈을 복사해냅니다. 영업이익률이 30%, 40%를 우습게 넘나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케이던스는 시장의 판을 완전히 뒤집을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바로 AI로 AI 칩을 설계한다는 선언입니다. 이제 반도체는 사람의 머리와 손으로는 최적의 설계도를 도저히 찾아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케이던스는 세레브루스라는 무시무시한 AI 기능을 툴 안에 심었습니다. 엔지니어님, 이제 퇴근하십시오. 밤새 우리 AI가 시뮬레이션을 1억 번 돌려서 정의는 가장 적게 먹고 성능은 가장 높은 최적의 회로도를 찾아놓겠습니다. 사람이 몇 달 밤을 새워야 할 일을 AI가 단 며칠 만에 끝내버립니다. 고객사들은 경악과 동시에 열광합니다. 그리고 더 비싼 프리미엄 구독료를 기꺼이 아주 기쁘게 지불하죠. 거칠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엔비디아 형님들, 세상에서 제일 빠른 AI 칩 만들고 싶으시죠? 그럼 우리 AI 툴을 쓰셔야 합니다. 이제 인간이 마우스로 칩을 그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것이 케이던스가 그리는 완벽한 먹이사슬입니다. 여기에 최근 반도체 시장의 가장 뜨거운 화두인 시브레스 트렌드가 케이던스의 불판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칩을 무조건 작게 만드는 미세 공정이 물리적 한계에 부딪히자 이제는 여러 개의 작은 칩을 레고처럼 이어붙이는 패키징 기술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칩과 칩을 3차원으로 쌓고 연결하려면 그 복잡한 열과 전기적 간섭을 계산하는 시뮬레이션의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ASML의 EUV 장비가 덜 팔리는 혹독한 겨울이 와도 케이던스의 소프트웨어는 불티나게 팔립니다. 왜냐고요? 공장 라인은 멈춰도 살아남기 위한 차세대 칩 R&D 설계는 단 1초도 멈출 수 없으니까요.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미래의 반도체 설계는 결국 100% 인공지능이 다 하게 될까요? 인간 엔지니어는 그저 AI가 그려놓은 도면을 감시하고 승인하는 결재권자로 전락하게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창의적인 아키텍처의 설계는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남을까요? 여러분은 기술의 진화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 통찰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투자자의 냉정한 시선으로 최근 성적표를 짚어보겠습니다. 뉴스에서 반도체 사이클이 꺾였다, 겨울이 왔다고 떠들썩할 때도 케이던스의 실적은 늘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그게 이 주식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칩이 안 팔려서 재고가 쌓여도 반도체 회사들은 다음 사이클을 주도할 차세대 칩을 설계해야 합니다. 불황이 와도 기업들은 마케팅 비용은 깎을지언정 R&D 예산은 절대 삭감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곧 기업의 죽음을 의미하니까요. 특히 AI, 자율주행 모빌리티, 거대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하면서 케이던스의 금고에는 수주장고 백클럭가 역대급으로 쌓여 있습니다. 딱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의 겨울을 타지 않는 유일한 반도체 주식. 세상 모든 파운드리 공장이 멈춰도 팹리스 설계실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회사는 주주들에게 배당을 얼마나 줄까요? 놀랍게도 케이던스는 배당을 단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주들은 불만이 없습니다. 회사는 그 막대한 현금으로 끊임없이 시장에 풀린 자기 주식 자사주를 사들여 태워버리고 모자란 기술을 채우기 위해 다른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무섭게 집어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유체역학과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 회사들까지 사들이며 반도체라는 작은 우주를 넘어 자동차, 비행기, 인체의 혈류까지 컴퓨터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전체로 제국의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평가는 두 갈래로 팽팽하게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케이던스를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AI 수혜주로 봅니다. 엔비디아는 언젠가 AMD나 구글의 자체 칩 TPU 같은 강력한 경쟁자에게 자리를 위협받을 수 있지만 케이던스와 시놉시스가 양분한 100% 독점의 철옹성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안전하게 곡괭이를 파는 장사라는 거죠. 반면 냉정한 쪽에서는 살인적인 밸류에이션을 지적합니다. 주가 수익 비율 PER이 40배, 50배를 가볍게 넘어섭니다. 회사가 좋은 건 지나가는 개도 안다. 이미 미래의 수익까지 주게 너무 꽉 차게 선반영되어 있어서 지금 들어가면 먹을 게 없다는 신중론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여러분은 나스닥 티커 CDNS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번, 엔비디아보다 낫다. 황금광 시대에는 무조건 곡괭이 장사다. 2번, 회사는 좋은데 너무 비싸다. 난 차라리 라이벌인 시놉시스 SMPS를 파보겠다. 3번, 아무리 그래도 반도체는 제조의 예술이다. 찍어내는 TSMC가 최고다. 번호와 함께 그 이유를 단 한 줄만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같은 반도체 산업을 보면서도 하드웨어의 힘을 믿는지 소프트웨어의 락인을 믿는지
댓글창에서 서로의 뷰를 비교해보는 건 엄청난 공부가 될 겁니다. 이제 케이던스라는 기업을 우리 채널만의 캐릭터로 규정해 보겠습니다. 케이던스는 모래 실리콘 위에 디지털 성을 쌓는 건축가들을 위해 유일한 오토캐드를 쥐어주고 엔비디아와 애플이 칩을 팔아치울 때마다 보이지 않는 뒷방에서 꼬박꼬박 저작권료를 챙기는 반도체 세상의 진정한 조물주다. 이 확고한 관점을 머릿속에 심어두고 앞으로 영원한 맞수인 시놉시스나 물리적인 장비의 제왕 ASML의 이야기를 함께 비교해 본다면 도대체 이 판에서 누가 물리적인 갑이고 누가 논리적인 갑인지 그 권력 지형도가 아주 또렷하게 보이실 겁니다. 영상 마지막 약속대로 우리의 인프맵을 다시 펼쳐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가장 밑바닥, 물리적인 공장이 지어지기도 전인 가장 깊은 심연, 설계 디자인 레이어에 케이던스와 시놉시스의 깃발이 나란히 꽂혀 있습니다. 그 튼튼한 토대 위로 ARM의 아키텍처가 올라가고 엔비디아의 칩이 설계되며 비로소 TSMC의 거대한 팹이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오늘 이 지도 위에서 CDNS의 파란색 깃발을 확실히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에 여러분이 애플의 새로운 아이폰 발표를 보거나 삼성전자의 최신 갤럭시 스펙을 볼 때 저 미친 성능과 화려한 언팩 행사 뒤에는 케이던스 엔지니어들의 숨막히는 소프트웨어가 있었지 하고 떠올리게 되실 겁니다. 단일 주식 종목이 아니라 기술의 거대한 원천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프맵 지도 위에서 다음에 이 회사는 꼭 깊게 파헤쳐 줬으면 좋겠다 하는 기업이 있다면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세요. 영국의 반도체 설계도면 회사 ARM의 속내가 궁금하다. 혹은 네덜란드의 슈퍼을 ASML의 독점은 언제까지 갈까?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가장 많은 분이 원하시는 기업을 다음 타자로 선정해 이 지도의 빈칸을 채워 나가겠습니다. 이 채널은 단순히 내일 오를 주가 차트를 보는 곳이 아닙니다. 설계, 시뮬레이션, 그리고 지적재산권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무형, 자산의 지도를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이 지도 위를 저와 함께 걸어가는 든든한 동행 티켓입니다. 저는 그 티켓을 쥐고 다음 경이로운 인프라의 최전선으로 먼저 넘어가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